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국민의힘 이형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어제 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있었는데 이거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컵의 반, 이거 어느 정도로 채워졌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일본과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주변 나라와 이게 관계를 개선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모습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컵 말씀하셨습니까? 예. 물컵은 사실 물컵 절반을 채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정책 결단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물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한일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죠. 예. 가장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게 과거사 관련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었는데 어제 이 얘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발언,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면 기대한 만큼 나왔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약간의 아쉬움인가요? 우리 국민적 정서로 보면은 더 강한 표현, 더 이렇게 반성의 마음을 더 담은 예. 사죄의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테지만 예.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금 내각의 입장은 98년도에 DJ와 오부치 선언 이것을 계속 내각이 계승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의 고통, 가슴 아프다 이런 언급 자체로서는 저는 그 자체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할 것은 일본의 어떤 언급의 수위 이런 것보다는 예.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느냐, 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 12년 만에 일본 그 총리가 독립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는 현충원을 참배한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기시다 총리 어제 하루 행보를 봤을 때 일본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이제 이게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과거사를 토대로 한 어떤 완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이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는구나.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견한다는 이 시찰단 어떨까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실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또 거기다 플러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수준에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과학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게 이제 어떤 실사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는 그런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국이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본이 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자, 의원님, 국내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끝내 좀 불발된 것 같은데,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빼고 원내대표 먼저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 대표부터 만나는 게 순리다 이렇게 해서 좀 꽉 막혀 있거든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또 최근에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에 계속 정상회담들이 잇따라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박광원 대표가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먼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개념치 않겠다 만나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 지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핑퐁하듯이 서로 이렇게 양보할 때인가 예.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번을 그 협치를 시작한다는 협치의 계기로 삼다는 차원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저 박광원 원내대표의 회담에 대한 진정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 민생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법안이나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어떤 신뢰를 이제 만들어가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는 않은데 도어 스태핑 중단됐고요. 올해 아마 신년 연설도 건너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면 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만큼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네. 지금 틈만 나면은 꼬투리를 찾는 야당 민주당 이걸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해서 문제가 됐다. 그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스타일이 네. 틀에 박히고 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소통 행사보다는 수시로 또 그때그때 실질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의 문제요.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1년인데 지지율이 사실은 조금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거대 야당이 사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거대 야당이 사실은 좀 발목 잡기식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막았다.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한미일 간의 안보, 외교, 보건이나 혹은 노동개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나 또 우리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지금 삶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제대로 접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리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올인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식의 정치가 유효하지 않다. 예.
라는 생각도 해요. 아하. 지금 양당의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무한하게 여야가 충돌하는 이런 정치에 중도층이 사실은 많이 실증을 내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집권 1년 전 시점에서 한번 정치 차원에서는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 윤리위에 출두해서 소명한다고 하는데 뭐 언론의 예상으로는 1년 당원권 정지 뭐 이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들도 있거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예. 최고위를 벌써 지금 두 번째 취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영호 최고나 김재원 최고위와 함께 최고위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뭐 이렇게 오동잎 떨어지면은 가을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네. 제가 봐도 뭐 윤리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예. 중징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이 두 최고위원의 문제가 윤리위 차원에서 정리되는 것보다는 사실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위원이 될 만큼 나름대로 지금 당에서 비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윤리 징계로 어떤 결론이 나기보다는 스스로 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가고 활로를 만드는 것이 그 두 분에게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최고위원 자진 사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신가요? 두 분은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이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일정한 부분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가상화폐를 뭐 수십억 보유했다. 그래서 FIU에서 남부지검에 통보해서 남부지검의 수사가 개시 중이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재산 등록된 게 15억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코인으로 6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죠. 원래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얼마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배보다 배꼽이 뭐 4배가 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근데 가상자산이 그리고 일단 저 신고 대상은 아닌 거죠?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취지에는 넣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일조 조금 있다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예. 이런 정도의 자기의 신고된 등록된 재산보다 4배가 많은 것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또 예전에 뭐 부동산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양당이 뭐 권익위에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스스로 해명을 하고 또 납득하기 어려울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